한적한 마을에 민수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를 바랐으나 바비지 농사일과 도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점점 몸이 피로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병명은 없었고 약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는 우연히 오래된 도서관에서 자연치유라는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은 천연요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책에 심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연이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날부터 하루에 30분씩 마을 주변의 숲을 산책하고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민수는 마을의 한 어르신으로부터 허브와 약초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직접 기른 다양한 허브들을 사용하여 차를 끓이고 이로써 얻는 건강의 이점에 대해 민수에게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이를 통해 박하차, 캐모마일 차 등을 직접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천연요법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도 마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생강과 꿀로 직접 만든 차를 마시며 감기를 극복했고 아침에는 태양 아래에서 요가와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수는 더 이상 피로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수의 삶 전체가 보다 균형 잡히고 행복해졌습니다. 민수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서 건강을 주제로 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체험한 자연치유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마을에서는 자연치유의 방법들을 활용한 작은 워크숍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건강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자연으로부터 배운 지혜들을 나누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자연이 가진 치유의 힘과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새삼 깨달으며 매일 자연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치유는 그의 삶을 바꿨고 그로 인해 마을도 더 밝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씨 할아버지였다. 어느 날 정씨 할아버지는 병원을 방문하고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는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결심하고 자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법은 식단 조절이었다. 정씨 할아버지는 기존의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는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며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선택했다. 아침마다 오트밀을 당근이나 사과와 함께 먹으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다. 그의 밭에는 상추, 토마토, 브로콜리가 무성하게 자라나 정씨 할아버지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웠다. 두 번째로 정씨 할아버지는 아침이면 마을에서 가장 먼 언덕까지 매일 걷기 시작했다. 그는 느릿느릿하지만 꾸준히 걸으며 천천히 자신의 폐와 심장을 단련했다. 그는 처음에는 속도가 느렸으나 서서히 속도를 높여갔다. 이 운동은 그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로 그는 신선한 생선을 식탁에 더 많이 올렸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다. 마을 근처 강에서 잡은 고등어나 연어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 요리가 되었다. 네 번째 방법으로 정씨 할아버지는 천연 허브티를 마시기 시작했다. 특히 녹차와 캐모마일 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오후에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자연의 힘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스트레스를 줄였다. 그는 매주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음악 모임에 참석해 민속 음악을 연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감을 느꼈다. 이러한 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해 정씨 할아버지는 서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었고 그의 건강은 점점 나아졌다. 그는 그 결과를 후손들에게 공유하며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의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생각하게 했고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알렉스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건강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몰랐던 슈퍼푸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며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알렉스는
다양한 서적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슈퍼푸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알아낸 것은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된 당근이었습니다. 당근은 시력 보호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알렉스는 그의 농장에서 신선하고 달콤한 당근을 재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으로 알렉스는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렌지가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씨앗을 구매해 그의 농장에 오렌지 나무를 심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오렌지 나무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버섯은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사실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섯 재배는 다소 까다로운 과정이었지만 알렉스의 정성과 노력으로 버섯들은 그의 농장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알렉스의 여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E가 가득한 아몬드, 비타민 K가 많은 녹색잎, 채소, 그리고 비타민 B가 풍부한 곡물까지 그는 슈퍼푸드의 특성과 각각의 장점을 하나씩 습득해갔습니다. 그의 농장에서 자란 비타민이 풍부한 슈퍼푸드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웃들에게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그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바탕으로 슈퍼푸드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워크숍에 참석하여 비타민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알렉스의 아름답고 건강한 음식들로 가득한 농장은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재료를 구매했고, 알렉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부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이렇게 그의 온 힘을 다해 슈퍼푸드에 대한 열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건강이란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의 농장은 더 이상 단순히 농작물을 기르는 곳이 아닌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알렉스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져나갔고, 그는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성공에 덜컥거리지 않고 정직하게 농작물을 재배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켜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그의 슈퍼푸드를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알렉스는 비타민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시작된 작은 꿈에서 출발하여 나라 전체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큰 목표까지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의 이야기는 비타민과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일상에서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내장은 인간의 두 번째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장의 건강은 단순히 소화를 담당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장의 건강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먼저 프로바이오틱스란 무엇일까?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이로운 미생물로 적절한 양을 섭취할 경우 내장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유산균은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한 종류로 특히 장내에 자리 잡고 있는 유익균의 수를 늘리고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한다. 대부분의 유산균은 발효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으며 요구르트, 김치, 된장과 같은 전통식품에는 수많은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오며 사람들의 식습관은 점점 변화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의 섭취가 잦아지면서 내장 건강은 악화되었고, 이는 면역력 저하나 대사성 질환 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내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을의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변경하거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섭취하기 시작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1차적으로 우리 내장의 세균총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변비나 설사와 같은 흔한 소화 문제를 완화한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내장 점막의 장벽을 강화하여 독소나 유해균의 침투를 막는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여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첫째,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균주 선택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내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균주를 선택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둘째, 꾸준한 섭취가 중요하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섭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리바이오틱스라 불리는 식이섬유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어 이들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결론적으로 젊고 건강한 내장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은 필수적이다. 적절한 섭취와 관리로 내장 건강을 개선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겠지만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이 있다면 누구나 건강한 내장을 갖게 될 것이다.